이제 얘를 통해서 공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쓸 것이고요. 이제 만약에 sk런 scikit-learn 패키지가 없으면 그걸 깔면 될 거고, 이렇게 로드 iris를 하면 아이리스 데이터가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불러온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면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라는 4개의 칼럼이 있는 150개의 데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세팔이라는 것은 꽃잎을 얘기하는 것이고, 랭스, 위스, 페탈이라는 것은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꽃잎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이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의 길이와 너비, 이런 것들의 관계에 따라서 이 붓꽃의 종류가 결정될 수 있다, 구분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 간에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공분산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df se까지 친 다음에 탭을 치면 이제 나오는데, 세팔 랭스와 공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df 세팔 위스하고의 마이너스 0.04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면은 세팔 랭스와 페탈 랭스가 요 꽃잎의 길이와 꽃받침의 길이가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팔 랭스하고 페탈 랭스 1.27, 굉장히 큰 양의 상관관계를 이제 갖게 됩니다.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크면 또는 얘가 크면 얘하고는 한쪽이 크면 한쪽도 크더라, 작아지면 작아지더라, 그런 관계인 거죠. 이제 두 칼럼에 대해서 봤는데, 이것을 df.cov 이렇게 하게 되면 그 4개 칼럼에 대해서 각각의 값에 대한 코베리언스 값을 구해줍니다. 세팔 랭스와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은 의미가 없고요.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 세팔 랭스와 페탈 랭스, 세팔 랭스와 페탈 위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센티미터, 예를 들어서 세팔 랭스 위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꽃의 줄기의 길이, 그걸 뭐 미터라고 하면, 그러한 거하고 비교할 때는 한쪽은 센티미터고 한쪽은 미터이기 때문에 비교의 척도가 달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상관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 척도가 달라도, 단위가 달라도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에서는 공분산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도록 표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값들의 표준 편차의 제곱을 곱하고 그걸 루트로 나눠준 거가 이제 상관계수가 되는데, 쉽게 공분산에 대해서 표준화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강한 양의 상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진다는 거죠. 0에 가까운 값이면 관계없다라고 나타냅니다. 공분산인 경우는 이렇게 1.27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1.27이 어느 만큼인지, 또는 어떤 다른 척도에서 했을 때 102가 나왔다. 그러면 102라는 값과 1.27이라는 값은 공분산에서는
과연 100이라는 값이 더 크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준화하게 되면 서로 큰 값을 가지게 되면, 그게 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CORR 함수를 쓰면 되고, 여기서는 그 모집단이냐 또는 표본 집단이냐 하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해보면 이제 그런 DDOF를 지정하는 부분이 상관계수에는 없습니다. 그냥 CORR을 하게 되면 피어슨 상관계수, 이러한 공식에서 구하게 되고, 메서드를 스피어만으로 지정하게 되면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하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는 이게 등수가 아닌 수치형 값이기 때문에 어떤 피어슨 상관계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값들이 1등, 2등, 50등, 100등 이런 서열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서열이라고 하면 그 두 값 간의 서열 값들이 비슷한가 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 공식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게 스피어만 상관계수인데, 메서드를 스피어만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해서만 알아볼 것이고요.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세팔 랭스와 아까 세팔 위스 얘의 코베리언스가 아니라 코릴레이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0.04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0.11로 바뀐 걸 알 수 있겠고, 표준화를 하게 된 겁니다. 0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으로. 이제 세팔 랭스와 페탈 랭스가 아까 공분산 1.27이 나왔는데,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표준화돼서 1보다 작은, 그렇지만 0.87이면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가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팔 위스와 꽃 넓이, 그리고 꽃받침의 길이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3포, 4분위값, 분산, 표준 편차, 공분산, 상관계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이제 1.7에서 1.9까지는 sklearn 패키지에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하시오.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고,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데이터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scikit-learn 패키지가 없으면 깔면 됩니다. 예제 1.6, 아이리스 데이터로 구성된 DF에 각 컬럼에 대해 이상치를 제거하고자 한다. 이상치는 Q1-1.5 곱하기 IQR보다 작거나 Q3 플러스 1.5 곱하기 IQR보다 큰 값을 말한다. 여기서 Q1은 데이터의 25%, Q3는 데이터의 75%, IQR이라는 것은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얘기하고 Q3-Q1입니다. 각 칼럼별로 이상치를 제거한 후 각 칼럼의 평균을 구하시오. 일단 그 퀀타일 함수를 써서 이제 Q1, Q3를 구하고 IQR을 구한 후에 이러한 값보다 작거나 이러한 값보다 큰 것은 제거한 후, 또는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이상치가 아닌 값에 대해서만 구한 후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칼럼이 4개니까 또는 뭐 칼럼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게 편리할 겁니다.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헤더가 있는가를 보고 이제 먼저 Q1이라는 것이 이제 일일이 칼럼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그거의 이상치 값 Q1, Q2, IQR을 구해서 이상치가 아닌 거에 대해서 평균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함수를 만드는데 calculator min 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 칼럼 데이터 즉 시리즈를 불러오니까 S라는 것을 받는 걸로 하죠. 이래서 Q1이라는 것은 S.0.25 이렇게 구할 텐데 오타라든가 또는 중간중간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라는 것을 df에 sepal length라고 일단 하나로 예를 들고 이렇게 하되면 Q1이라고 찍어보면은 5.1 제대로 나왔겠죠. S.describe를 해보면 sepal length에 대해서 이제 5.1 이제 이렇게 하면 제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퀀타일 0.25 기억이 나겠지만 나중에 되면 기억이 희미해져서 오타도 생길 수 있고 쿼타일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면서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는 S.퀀타일에서 0.75를 하면 될 거고 IQR이라는 것은 두 개를 뺀 것이니까 Q1이라고 하면 될 거고 이제 로 값 이렇게 되기 때문에 Q1에서 1.5 곱하기 IQR 한 게 이게 아랫부분의 리밋이 되고 윗부분을 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Q3에 플러스 1.5 곱하기 IQR 이거를 찍어보면 아랫부분으로는 3.1보다 작은 윗부분은 8.35보다 큰 값이 이상치가 된다는 얘기고 민값이 4.3 맥스 값이 7.9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칼럼에 대해서는 이상치가 없습니다. 너무 이상치에 대한 조건이 너무 가혹한 거죠. 혹시 잘못됐는지 수도 있으니까 세팔 위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세팔 위스 그러면은 2.5, 2.05, 4.05 미는 2, 맥스는 4.4 이 경우는 이 4에서 4.4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제 4보다 큰 값, 그런 값들은 이제 이상치로 판단해서 사라지겠죠. 제대로 동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의 평균이기 때문에 S가 로보다 작은 것이 이렇게 이게 이상치이기 때문에 반대로 로보다 크고 그리고 S가 작거나 같은 이러한 조건이 컨디션이 그
얘를 만족시키는, 즉 이상치를 제외한 값이 될 겁니다. SC S 안에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문을 적으면, 조건값을 적으면 그거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S 시리즈 값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146개 대략 150개에서 한 4개는 제어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밀을 하게 되면 평균이 되는 거죠. 이 조건문을 이것을 이 안에 그대로 타이핑할 수도 있는데 뭐 오타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컨디션문을 따로 하고 이렇게 쓰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이것을 리턴할 건데, 이제 함수로서 넣어보면 얘를 없애고 얘도 없애고 들여쓰기를 하고 얘를 리턴. 그러면 어떤 그 칼럼 값, 시리즈 값을 주면 이 calculate min이라는 함수는 그 칼럼에 대한 이상치를 제외한 정상치 값에 대한 평균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 잘 됐습니다. 이제 그 모든 칼럼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칼럼을 for 구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df의 모든 칼럼에 대해서 하나씩 칼럼이 나오게 되고, 칼민 해서 df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씩 구해오게 될 겁니다. 이걸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프린트. 그러면 각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칼럼에 대해서 까지 프린트를 해주면 세팔 랭크에 대해서는 5.8, 3.0, 3.7, 1.1 이런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제 1.8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로 구성된 DF에 대해 앞 예제 1.7과 달리 새로운 기준으로 이상치를 제거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이상치는 메디안 마이너스 1.5 곱하기 IQ보다 작거나 메디안 플러스 1.5 IQ보다 큰 값을 말한다. 앞에서는 Q1, Q3를 기준으로 했는데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가 이상치로 빠지게 될 겁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이상치로 보고 걸러내고 그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칼럼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상치를 제거한 후 평균을 구하시오. 새롭게 구한 A라 하고 예제 1.7에서 구한 평균을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차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차의 절대값이 가장 큰 칼럼을 적으시오. 이상치를 구하고 이상치를 제외한 값들의 평균을 구한 후 그것과 앞에서 구한 1.7에서 구한 요 값하고 뺀 다음에 그 차이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헤드를 좀 보고, 역시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min2라는 함수 s를 받아서 마찬가지로 q1을 s.quantile 0.25가 되겠고 q3는 s.0.75가 되겠고 IQR은 q3 -q1. 그 다음 미디안도 구해야 되는데 m은 s.median 제대로 구해주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좀 s를 지정해서 보겠습니다. s는 df
세팔 랭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까지 구한 값을 좀 찍어보면 m과 iqr을 찍어보겠습니다. s.ds describe를 해서 보면 미디안이 5.8 네, 맞네요. Q3 6.4 대략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로라는 값은 메디안에서 이렇게 m-1.5 곱하기 iqr이고 하이를 m 더하기 1.5 곱하기 iqr 놓고, 근데 조건은 이렇게 되는 그 이상치를 제외한 그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될 텐데 s가 로보다 크고 s가 하이보다 작는 조건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민값을 구하시오. 어딘가 못하겠네요. HIG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함수로 얘를 없애고 들여쓰기를 한 후 얘를 리턴하고, 그 다음 각 칼럼에 대해서 in bf. 저 값을 구해보면은 프린트 를 해서 df에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그 이상치 조건식을 만족하는 그 이상치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한 이제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구하려는 것은 차이를 구하라고 한 것이니까 이렇게 구한 거와 이렇게 구한 것을 이제 빼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빼버리면은 아마 될 겁니다. 여기서 칼민으로 해서 df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구하는 평균값, 이게 칼민이라는 것이 calculate min이라는 것이 요 함수니까 거기에서 구한 값의 차이가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뭐 암산으로 해도 답은 세팔 위스가 되는데 이제 절대값을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은 numpy 함수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디퍼런스는 얘가 디퍼런스가 되고, mp 절대값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세팔 위스가 0.03으로서 가장 크다. 답은 이제 세팔 위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9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각 칼럼 간의 양이상 관계가 가장 큰 두 칼럼을 찾고 그 두 칼럼의 공분산을 구하시오. 이때 데이터는 표본 집단이라고 가정하고 공분산을 구하시오. 값은 소수점 2개짜리까지 구하시오.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가장 큰 칼럼 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계수 df.corr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칼럼 찾아낸 후에 코베런스를 구하면 될 거고, 표본 집단인 경우는 DDOF를 1로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디폴트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COV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 구해 보겠습니다. 예, 상관계수를 보면 이렇게 대각선을 보고서 이쪽 0.87, 0.96, 이 0.96이 제일 큰 값이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위와 밑에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값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제 값은 0.96, 세팔 랭스와 페탈 위스. 페탈 랭스와 즉 꽃받침의 길이하고 위스, 꽃받침 얘의 랭스하고 위스가 가장 상관계수가 높다는 거네요. 어쨌든 얘하고 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거기에 두 개의 공분산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df 페탈 랭스와 COV df의 페탈 위스 공분산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DDOF는 1, DDOF는 1이 디폴트라서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셋째 자리에서 발원을 하면 1.30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